공부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오늘도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며 합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개념들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릴 테니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적외선 불꽃 감지기의 감지 소자로 사용되는 초전재료의 특성에서 PZT의 curie 온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보기를 볼게요. 1번 200에서 270도, 2번 49도, 3번 115도, 4번 470도. 정답은 1번 200에서 270도. 왜 정답일까요? PZT는 즉 티탄 산지르 콘산연 초전형 적외선 센서에 많이 쓰이는 세라믹 재료로 curie 온도가 약 200에서 270도 구간이에요. 이 온도를 넘으면 강유전성을 잃어서 센서를 못 써요. 헷갈리는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2번 49도, 4번 470도는 각각 TGS, 리튬 탄탈레이트 같은 다른 초전 재료의 curie 온도와 헷갈리게 만든 숫자예요. 3번 115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초전 재료는 온도가 변할 때 표면 전하가 변하는 초전 효과를 이용해서 적외선, 다시 말해 열을 감지해요. 불꽃 감지기는 이 원리로 화염의 적외선을 잡아냅니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PZT 피자는 200에서 270도 화덕에서 구워야 바삭! 온도 벗어나면 눅눅해지고 초전성도 아웃. 자, 이어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PZT, 즉 초전재료입니다. 쿠킹포일처럼 열, 빛을 받으면 표면 전하가 변하는 특수 세라믹이에요. 불꽃의 적외선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재료죠. 2위 키워드는 curie 온도입니다. 얼음이 녹는 온도처럼 이 온도를 넘으면 재료의 특별한 성질이, 즉 초전성, 사라지는 한계 온도예요. 3위 키워드는 200에서 270도입니다. PZT라는 재료에게 정해진 체온 한계선 숫자예요. 통째로 외워야 해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문제의 재료가 PZT라는 걸 확인, 그 다음 PZT는 초전 재료라는 걸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외워둔 curie 온도 200에서 270도를 답으로 고른다. 62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몇 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그럼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32번 43번 54번 60. 정답은 3번 50. 왜 정답일까요? 감지기 회로의 배선, 즉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로 유지해야 신호가 제대로 전달돼요. NFSC 203에 명시된 수치예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짚어드릴게요. 1번 30, 2번 40, 4번 60은 실제 기준과 즉 50옴, 다른 숫자로 헷갈리게 만든 오답이에요. 숫자 자체를 그대로 외워야 해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절연 저항은 0.1메가옴 이상,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로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66번 문제 같은 함정도 쉽게 풀려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전화선, 즉 전로 저항은 50, 즉 50주먹, 50보다 세게 저항하면 신호가 못 지나가요.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전로 저항입니다. 전선 자체가 가진 저항력이에요. 호스가 너무 가늘면 물살이 약해지듯 저항이 크면 신호가 약해져요. 2위 키워드는 50옴입니다. 감지기 신호가 통과할 수 있는 통행료 한도예요. 50옴을 넘으면 신호가 힘들어해요. 3위 키워드는 감지기 회로입니다. 감지기와 수신기를 잇는 전화선 같은 길이에요. 상태가 나쁘면 화재 신호도 늦게 도착해요. 정리한 키워드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질문이 감지기 회로의 저항인지 확인, 그 다음 절연 저항과 헷갈리지 않게 구분, 마지막으로 기준값 50옴 이하를 답으로 고른다. 63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음향 경보 장치로 방송에 의한 경보 장치를 설치할 경우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25, 2번, 33번, 35, 4번, 50. 정답은 1번, 25. 왜 정답일까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음향 경보 장치를 방송으로 설치할 때 방호구역이나 방호 대상물이 있는 구역의 각 부분에서 확성기까지 수평 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해요. 왜 헷갈리는지도 같이 볼게요. 2번, 33번, 35, 4번, 50은 다른 설비 기준이나 임의 숫자와 헷갈리게 만든 오답이에요. 덧붙여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에요. 가스계의 소화 설비는 즉 CO2 한론 등 방출 전 경보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암기 팁 하나 드릴게요. 확성기야, 25시까지 소리 질러. CO2 뿜기 전에 얼른 나가. 방송.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짚어볼게요. 1위 키워드는 CO2 소화 설비입니다. 불이 나면 이산화탄소를 뿌려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설비예요. 사람에게도 위험해서 미리 경보가 꼭 필요해요. 2위 키워드는 음향경보 장치, 즉 방송입니다. 가스 나갑니다. 대피하세요 라고 미리 방송해주는 확성기예요. 3위 키워드는 수평거리 25m입니다. 확성기 소리가 닿아야 하는 최대 거리예요. 이 안에는 방마다 확성기가 있어야 들려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먼저 설비가 CO2 소화 설비이고 경보 방식이 방송인지 확인, 그 다음 확성기까지의 거리 개념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기준 25m 이하를 답으로 고른다. 64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2회, 2번 3회, 3번 4회, 4번 5회. 정답은 2번 3회. 왜 정답일까요? 속보기는 수신 후 20초 이내에 소방관서로 자동 신호를 발하되 3회 이상 반복해서 통보할 수 있어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번 2회는 부족하고 3번 4회, 4번 5회는 실제 기준인 3회보다 많은 숫자로 헷갈리게 한 오답이에요.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속보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119에 즉 소방관서 신고해주는 장치예요. 신속성이 생명이라 20초, 3회가 핵심 숫자예요. 이 문장을 외워보세요. 20초 안에 3-4번 전화 안 받으면 계속 건다. 완전 스토커 같은 속보기. 그럼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볼게요. 1위 키워드는 속보기입니다. 사람 대신 자동으로 119에 전화해주는 기계예요. 2위 키워드는 20초 이내입니다. 라면 끓이기 시작할 때 물 붓는 시간처럼 짧은 시간이에요. 그만큼 빨리 신고해야 해요. 3위 키워드는 3회 이상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다시 거는 것처럼 최소 3번은 반복해서 신호를 보내야 해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속보기가 하는 일을, 즉 자동신고 떠올리고 그 다음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 20초 이내를 확인. 마지막으로 반복 횟수 3회 이상을 답으로 고른다. 6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상경보 설비,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사 일행 설비를 말한다. 의의 설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1번 지구음향장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사 일행 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번 음향장치는 전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번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정답은 4번.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왜 정답일까요?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즉 데시벨 이상이어야 해요. 문제의 80폰은 틀린 숫자라서 이 보기가 정답, 즉 옳지 않은 것이에요. 헷갈리는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1번, 2번, 3번은 모두 실제 화재 안전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에요. 오직 4번의 80폰만 실제 기준과 즉 90폰 다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전격전압의 80%에서도 작동과 음압 90폰을 짝지어 기억하면 숫자가 안 헷갈려요. 80은 전압 퍼센트, 90은 소리 크기. 이렇게 외워보세요. 80%는 전기, 90폰은 목소리, 전기 80, 목청 90, 숫자 순서대로 커진다. 자, 이어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음향장치 음압입니다. 스피커의 볼륨 크기 기준이에요. 사람이 놀라서 잠에서 깰 정도로 커야 해요. 2위 키워드는 90폰, 즉 1m 기준입니다. 스피커에서 1m 떨어져서 젠소리 크기 숫자예요. 문제에서 80폰으로 슬쩍 바꿔치기 했어요. 3위 키워드는 전격전압 80%입니다. 배터리가 조금 약해져도 즉 80% 여전히 소리는 잘 나야 한다는 최소 보증 조건이에요. 정리한 키워드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음압과 전압 퍼센트 두 숫자가 섞여 있는 문제임을 파악, 그 다음 전압 관련은 80%가 맞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음압 관련 숫자는 90폰인데 80폰으로 바뀌었으니 그 보기를 답, 즉 틀린 것으로 고른다. 66번 문제입니다.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 저항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한다. 2번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3번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 4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메가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0메가 이하가 되도록 한다. 왜 정답일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 전로 저항 기준은 50옴 이하예요. 62번 문제에서 다룬 내용이죠. 50메가옴은 단위부터 틀렸어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짚어드릴게요. 1번 1.5m 이내, 2번 송배선식, 3번 끝부분 설치는 모두 종단 저항의 실제 설치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절연 저항과 즉 0.1메가옴 이상, 전로 저항을 즉 50옴 이하. 헷갈리면 이런 함정에 걸려요. 단위 즉 옴 또는 메가옴까지 같이 외워두세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50옴은 맞고 50메가옴은 사기. M 붙으면 100만 배 뻥튀기 사기꾼.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종단 저항입니다. 긴 줄의 맨 끝에 매다는 추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회로 끝까지 전기가 잘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위 키워드는 도통시험입니다. 전화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통화 테스트예요. 3위 키워드는 50옴, 즉 전로 저항 함정입니다. 문제가 몰래 단위를 옴에서 메가옴으로 바꿔서 낚시를 한 부분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먼저 종단 저항의 설치 위치, 높이 배선 방식을 즉 1번, 2번, 3번 먼저 확인. 그 다음 마지막 보기의 숫자와 단위를 자세히 보고 마지막으로 50메가옴이 실제 기준과 즉 50옴 다름으로 이 보기를 답 즉 틀린 것으로 고른다. 6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분파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번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3번 누설 동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4번 증폭기는 2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답은 3번. 누설 동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왜 정답일까요? 네, 누설 동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가게 한 케이블이에요. 정의 그대로 옳은 설명이에요. 왜 헷갈리는지도 같이 볼게요. 1번은 사실 분배기의 정의이고 2번은 사실 분파기의 정의예요. 즉 이름과 설명이 서로 뒤바뀜? 4번은 사실 혼합기의 정의예요. 덧붙여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에요. 분배기는 신호를 나눠주고 분파기는 주파수를 나누거나 합치고 혼합기는 신호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증폭기는 약해진 신호를 키워줘요. 역할 동사로 구분하세요. 암기 팁 하나 드릴게요. 이름표 분파와 분배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나온 코미디. 누설 케이블만 자기 옷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짚어볼게요. 1위 키워드는 누설 동축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옆구리에 일부러 구멍을 뚫어서 전파가 새어나가게 만든 스피커 달린 전선이에요. 2위 키워드는 분배기 또는 분파기입니다. 분배기는 나눠주는 사람, 분파기는 주파수별로 골라내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뒤바뀌어 나와요. 3위 키워드는 증폭기 또는 혼합기입니다. 증폭기는 목소리를 키워주는 마이크, 혼합기는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섞는 믹서예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보기마다 용어와 설명이 짝이 맞는지 하나씩 대조. 그 다음 분파기, 분배기, 증폭기는 설명이 서로 뒤바뀐 것을 확인. 마지막으로 설명이 정확히 맞는 누설 동축 케이블을 답으로 고른다. 68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발신기 스위치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바닥으로부터 30cm 높이인 위치, 2번 바닥으로부터 75cm 높이인 위치, 3번 바닥으로부터 120cm 높이인 위치, 4번 바닥으로부터 160cm 높이인 위치. 정답은 3번 바닥으로부터 120cm 높이인 위치. 왜 정답일까요? 발신기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해요. 120cm만, 즉 1.2m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번 30cm, 2번 75cm는 0.8m보다 낮고 4번 160cm는 1.5m보다 높아서 범위를 벗어나요.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발신기뿐 아니라 소화전압, 유도등 조작 스위치 등도 비슷한 조작하기 편한 높이 개념이 자주 나와요. 0.8에서 1.5m는 사람 손이 편하게 닿는 높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이 문장을 외워보세요. 발신기는 허리에서 가슴 사이에, 즉 0.8에서 1.5m 서 눌러야 편해요. 너무 낮으면 무릎, 너무 높으면 만세 자세. 그럼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1위 키워드는 발신기입니다.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손으로 눌러서 알리는 비상벨 버튼이에요. 2위 키워드는 설치 높이입니다. 버튼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누르기 힘들죠. 사람 손이 편하게 닿는 위치가 중요해요. 3위 키워드는 0.8에서 1.5m입니다. 허리부터 가슴 높이 정도의 딱 편한 구간이에요. 정리한 키워드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신기 스위치의 목적을, 즉 누르기 편해야 함 떠올리고, 그 다음 설치 높이 범위 0.8에서 1.5m를 확인, 마지막으로 이 범위 안에 드는 숫자를, 즉 120cm 답으로 고른다. 69번 문제입니다.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축광식 표지에서 위치 표지의 표시면의 휘도는 주의조도 0럭스에서 20분간 발광 후 몇 밀리칸델라 퍼 제곱미터이어야 하는가? 보기를 볼게요. 1번 10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 2번 12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 3번 20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 4번 24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 정답은 4번 24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 왜 정답일까요? 피난기구 위치를 표시하는 축광식 표지는 주의조도 0럭스에서 20분간 발광 후 표시면 휘도가 24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헷갈리는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1번 10, 2번 12, 3번 20은 실제 기준, 즉 24보다 낮은 숫자들로 다른 종류의 표지 기준과 헷갈리게 만든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축광식은 평소에 빛을 저장해뒀다가 정전 시에도 스스로 빛나는 표지예요. 전기가 필요 없어서 정전에 강해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피난기구 표지는 24, 즉 24가듯 급하게 빛나야 해요. 24밀리 칸델라 이하면 컴컴. 자, 이어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축광식 표지입니다. 야광 스티커처럼 빛을 저장했다가 어두우면 스스로 빛나는 표지예요. 2위 키워드는 20분 발광입니다. 빛을 저장한 뒤 얼마나 오래 빛나는지를 재는 측정 시점이에요. 3위 키워드는 24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 순간 표지가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나타내는 밝기 성적표 숫자예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먼저 표지 종류가 피난기구 위치 표시용인지 확인, 그 다음 측정 조건을, 즉 0럭스 20분 발광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기준 밝기 24밀리 칸델라 퍼 제곱미터를 답으로 고른다. 70번 문제입니다. 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적응하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연장, 위락시설, 일반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유도등은? 그럼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소형 피난구 유도등, 2번 통로 유도등, 3번 객석 유도등, 4번 중형 피난구 유도등. 정답은 2번 통로 유도등. 왜 정답일까요? 통로 유도등은 거의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공통으로 설치되는 유도등이에요. 복도, 계단 등 이동 경로를 비추는 역할이라 용도를 안 가려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짚어드릴게요. 1번 소형 피난구 유도등은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3번 객석 유도등은 공연장, 집회장 등 관람시설 전용, 4번 중형 피난구 유도등도 특정 용도에만 해당돼서 공통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유도등은 크게 피난구 유도등, 즉 문위치 표시, 통로 유도등, 즉 가는 길 표시, 객석 유도등, 즉 좌석 통로 비춤으로 나뉘어요. 통로는 어느 건물이든 다 있으니까 공통.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길, 즉 통로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공연장이든 숙박업소든 복도는 다 있으니 통로 유도등도 다 있어요.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유도등 종류입니다. 피난구 유도등, 즉 출구 표시, 통로 유도등, 즉 가는 길 표시, 객석 유도등, 즉 좌석 사이 표시처럼 역할이 다른 삼형제예요. 2위 키워드는 통로 유도등입니다. 복도에 이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표지판이에요. 어떤 건물이든 복도는 다 있어요. 3위 키워드는 공통 설치입니다. 모든 학생이 반드시 듣는 필수 교양 과목 같은 개념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문제에 나열된 용도에, 즉 공연장, 위락시설, 숙박, 근생 공통점을 생각. 그 다음 용도를 안 가리는 유도등이 뭔지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통로 유도등을 답으로 고른다. 7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유도등은 삼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이다.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번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장소. 정답은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장소. 왜 정답일까요? 삼선식 배선 전멸기 설치 가능 장소는 어두워야 하는 곳, 즉 공연장, 암실, 관계인, 종사원만 쓰는 곳, 외부 빛으로 식별 가능한 곳 세 가지뿐이에요. 11층 이상이라는 조건은 이 규정에 없어요. 왜 헷갈리는지도 같이 볼게요. 1번, 2번, 3번은 모두 화재 안전 기준에 실제로 나열된 전멸기 설치 가능 장소예요. 4번만 다른 주제에, 즉 비상방송 설비 우선 경보 등 서 가져온 숫자예요. 덧붙여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에요. 유도등은 원칙적으로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예외 상황에서만 전멸기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암기 팁 하나 드릴게요. 유도등 끄기 국룰 3가지. 깜깜해서, 우리끼리라서, 창밖이 밝아서, 11층이라서는 핑계 목록에 없어요.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짚어볼게요. 1위 키워드는 삼선식 배선입니다. 유도등을 상시 충전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껐다 켤 수 있게 해주는 특수 배선 방식이에요. 2위 키워드는 전멸기입니다. 방 안의 전등 스위치처럼 유도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예요. 3위 키워드는 예외 3가지 장소입니다. 어두워야 할 곳, 우리끼리만 있는 곳, 창밖이 밝은 곳, 딱 이 3가지 경우에만 꺼도 되는 특별 허가증이에요. 정리한 키워드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칙은 유도등이 항상 켜져 있어야 함을 기억, 그 다음 예외로 허용된 3가지 장소에, 즉 1번, 2번, 3번 해당하는지 대조. 마지막으로 3가지에 안 들어가는 보기를, 즉 11층 이상 답으로 고른다. 72번 문제입니다.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일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최소 설치 개수는?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정답은 3번 3개. 왜 정답일까요? 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 추가로 설치해요. 450을 150으로 나누면 3개가 나와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번 1개, 2번 2개는 계산을 덜한 것, 4번 4개는 나눗셈을 잘못한 오답이에요.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배선 없이 자체 배터리로 작동하는 소형 감지기예요. 원룸, 소규모 숙박시설에서 많이 봐요. 이 문장으로 외워보세요. 450은 150의 삼형제, 150을 3번 더하면 450, 감지기도 삼형제로 3개. 그럼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1위 키워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입니다. 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는 알아서 우는 화재 경보기예요. 2위 키워드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입니다. 교실 하나, 즉 150제곱미터당 경보기 1개씩 배정하는 반배정 규칙이에요. 3위 키워드는 바닥 면적 450제곱미터입니다. 150짜리 교실 3개를 합친 크기예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먼저 기준 면적 150제곱미터당 1개 규칙을 떠올리고, 그 다음 주어진 바닥 면적 450제곱미터를 150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 3개를 답으로 고른다. 73번 문제입니다.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지하층에서 발화한 경우 비상방송 설비의 우선경보 발령 대상층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1번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번 발화층 및 기타의 지하층, 3번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상 전층, 4번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정답은 4번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왜 정답일까요? 지하층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과 그 직상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까지 한꺼번에 경보를 울려요. 지하는 연기가 위로 잘 퍼지니까 지하층 전체를 다 울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1번 발화층 및 직상층만은 2층 이상에서 발화했을 때의 규정이고, 2번은 지하층만 빠뜨린 오답, 3번 지상 전층은 과도하게 넓은 범위예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2층 이상에서 발화하면 발화층과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과 직상층의 지하 전체까지, 지하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과 직상층의 나머지 지하층까지. 지하가 들어간 발화는 지하층을 다 챙긴다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지하에서 불 나면 지하 식구들 다 깨워야죠. 발화층 그리고 직상층 그리고 나머지 지하층 전원기상. 자, 이어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우선 경보 방식입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위험한 곳부터 먼저 경보를 울리는 순서 규칙이에요. 2위 키워드는 발화층 그리고 직상층입니다. 불난층과 바로 위층은 항상 기본으로 같이 울려요. 불이랑 연기는 위로 간다는 원리예요. 3위 키워드는 지하층 발화, 다음 기타 지하층입니다. 지하는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불이 지하에서 나면 지하 전체를 다 깨워야 안전해요. 자, 이 키워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불이 난 위치가 지하층임을 확인. 그 다음 기본 규칙에 즉 발화층 그리고 직상층, 지하층 케이스만 추가 규칙이 붙는 것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발화층 그리고 직상층 그리고 기타 지하층을 답으로 고른다. 74번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차단기, 2번 영상변류기 ZCT, 3번 발신기, 4번 음향장치. 정답은 3번 발신기. 왜 정답일까요? 누전경보기는 변류기, 즉 ZCT와 수신부, 음향장치, 그리고 차단기로 구성돼요. 발신기는 사람이 눌러서 화재를 알리는 장치라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쪽 구성품이에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짚어드릴게요. 1번 차단기, 2번 영상변류기, 즉 ZCT, 4번 음향장치는 모두 실제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예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ZCT가 즉 영상변류기 누설 전류를 감지하면 수신부가 판단해서 음향장치로 경보를 울리고 필요시 차단기가 전원을 끊어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누전경보기 가족사진엔 발신기만 왕따, 변류기, 수신부, 음향장치, 차단기끼리만 놀아요.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변류기, 즉 ZCT입니다. 누설 전류가 새는지 감시하는 CCTV 카메라 같은 역할이에요. 2위 키워드는 수신부입니다. 변류기가 보낸 신호를 받아서 판단하는 상황실이에요. 3위 키워드는 발신기, 즉 함정입니다. 사람이 직접 누르는 비상벨 버튼인데 사실은 다른 팀, 즉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소속이에요. 정리한 키워드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전경보기의 실제 구성을, 즉 변류기, 수신부, 음향장치, 차단기 떠올리고 그 다음 각 보기가 이 구성에 속하는지 대조, 마지막으로 속하지 않는 발신기를 답으로 고른다. 75번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는 계약 전류 용량이 얼마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특정 소방 대상물은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60A 초과, 2번 80A 초과, 3번 100A 초과, 4번 120A 초과. 정답은 3번 100A 초과. 왜 정답일까요? 누전경보기는 계약 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해요. 왜 헷갈리는지도 같이 볼게요. 1번 60A, 2번 80A, 4번 120A는 실제 기준과 즉 100A 다른 숫자로 만든 오답이에요. 덧붙여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에요. 계약 전류가 클수록 전기 사용량이 많은 건물이라 누전 위험도 커지니까 일정 규모 이상부터 누전 경보기를 의무화한 거예요. 암기 팁 하나 드릴게요. 전기 많이 쓰는 집은 100, 즉 100점짜리 부자만 누전 경보기 달아요. 100A 넘으면 필수 아이템.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짚어볼게요. 1위 키워드는 계약 전류 용량입니다. 그 건물이 한전과 계약한 전기 사용 한도예요. 2위 키워드는 100A 초과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과 적게 쓰는 건물을 가르는 기준선이에요. 3위 키워드는 누전 경보기입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누전 위험도 커지니까 달아주는 전기 파수꾼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먼저 질문의 핵심 조건이 계약 전류 용량임을 확인, 그 다음 전기 사용량이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논리를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기준값 100A 초과를 답으로 고른다. 76번 문제입니다.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의 비상전원은 30분 이상의 용량으로 할 것. 2번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 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것. 4번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정답은 1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의 비상전원은 30분 이상의 용량으로 할 것. 왜 정답일까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용량이어야 해요. 문제의 30분은 틀린 숫자라서 이 보기가 정답, 즉 틀린 설명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2번, 3번, 4번은 모두 화재 안전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에요. 예비 전원 종류, 실내 설치 원칙, 조도 일럭스 이상 기준 모두 맞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건물 비상 조명 등 기본 용량은 20분 이상, 11층 이상 고층이나 지하상가, 무창층 등 대형 시설은 60분 이상으로 더 길게 요구해요. 사람이 대피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이 문장으로 외워보세요. 11층 넘는 고층에서 계단으로 대피하려면 1시간도, 즉 60분 모자라요. 30분이면 계단 중간에서 깜깜. 네, 그럼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키워드 정리해 볼게요. 1위 키워드는 비상 조명 등입니다. 정전됐을 때 대피할 수 있게 켜지는 비상용 손전등이에요. 2위 키워드는 기본 20분입니다. 일반 건물의 기본 대피 예상 시간이에요. 3위 키워드는 11층 이상 60분입니다. 고층 빌딩은 계단으로 다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장 근무시키는 것과 같아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일반 건물의 기본 비상전원 용량을 즉 20분 떠올리고 그 다음 11층 이상처럼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예외 조건을 확인. 마지막으로 이때는 60분 이상이어야 하므로 30분이라 쓴 보기를 답, 즉 틀린 것으로 고른다. 7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1번 물분 무소화 설비 또는 미분 무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번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3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4번 피난 구유 도등 또는 통로 유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정답은 3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왜 정답일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 서로 연동하여 설치하면 그 유효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 설비 설치가 면제돼요. 헷갈리는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1번 물분무, 미분 무소화 설비, 2번 방송 설비, 4번 유도 등은 각각 다른 설비의 면제 기준과 뒤섞어 만든 오답이에요.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끼리 서로 연동하면 한 곳에서 울려도 전체가 같이 울리기 때문에 별도의 비상경보 설비 없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단독 경보용 2개가 손잡고, 즉 연동같이 울자 약속하면 비상경보 설비 숙제는 면제. 자, 이어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설치 면제입니다. 숙제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원래 숙제는 안 해도 되는 것과 같아요. 2위 키워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연동입니다. 여러 개의 경보기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울리면 다 같이 우는 것이에요. 3위 키워드는 2개 이상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최소 2개는 있어야 서로 연동할 수 있어요. 정리한 키워드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체 수단이 있는지 확인, 그 다음 단독 경보용 감지기끼리 서로 연동됐는지 조건을 확인, 마지막으로 2개 이상 연동 설치 보기를 답으로 고른다. 78번 문제입니다. 네, 감지기 중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은? 그럼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다시노식, 2번 아날로그식, 3번 연동식, 4번 주소형. 정답은 2번 아날로그식. 왜 정답일까요? 아날로그식은 온도나 연기량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전압치를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감지값을 연속적인 숫자로 보내줘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짚어드릴게요. 1번 다시노식은 2가지 종류의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이고, 3번 연동식과 4번 주소형은 신호 연동이나 감지기별 고유주소 부여 같은 다른 개념이라서 이 설명과 안 맞아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수신기가 정확한 온도, 농도 수치를 알 수 있어서 화재 초기 단계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아날로그식은 체온계처럼 숫자로 콕 찍어서 알려줘요. 더워요 아니라 지금 38.5도. 이번엔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1위 키워드는 아날로그식입니다. 체온계처럼 정확한 숫자로 값을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2위 키워드는 전류치, 전압치 출력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그에 맞춰 신호 크기가 촘촘하게 바뀌는 거예요. 네, 3위 키워드는 다시노식 또는 주소형, 즉 오답입니다. 다시노식은 2종류 신호를 보내는 것, 주소형은 자기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요. 먼저 문제의 핵심 표현을 즉 각각 다른 전류, 전압치 출력, 확인, 그 다음 연속적인 숫자값이라는 특징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식을 답으로 고른다. 79번 문제입니다. 네,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변류기의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제1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2번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에 설치, 3번 인입구에 근접한 5개의 설치, 4번 제3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정답은 2번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에 설치. 왜 정답일까요?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헷갈리는지도 같이 볼게요. 1번은 제2종을 제1종으로, 4번은 제2종을 제3종으로 바꿔치기 한 오답이고 3번은 옥내를 5개로 바꿔치기 한 오답이에요. 즉 부득이한 경우 인입구 근접 옥내에 설치 가능. 덧붙여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에요. 변류기는 즉 ZCT, 누설 전류를 감지하는 센서라서 전기가 건물로 들어오는 첫 지점 근처에 달아야 건물 전체의 누전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암기 팁 하나 드릴게요. 변류기는 대문, 즉 인입구 앞 첫 번째 초소에서 근무, 종류 즉 2종, 헷갈리면 근무지 이탈.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짚어볼게요. 1위 키워드는 변류기, 즉 ZCT입니다. 전기가 새는지 감시하는 문지기예요. 2위 키워드는 5개 인입선 제1지점입니다. 전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대문이에요. 여기서부터 감시해야 놓치는 게 없어요. 3위 키워드는 제2종 접지선 측입니다. 여러 종류의 접지선 중 정확히 2종이라는 이름표를 가진 곳이에요. 1종, 3종으로 바뀌면 오답이에요. 이 키워드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먼저 변류기가 하는 일을, 즉 누설 전류 감시 떠올리고 그 다음 감시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첫 대문, 즉 인입구 근처임을 확인. 마지막으로 정확한 명칭 5개 인입선 제1지점 부하 측을 답으로 고른다. 80번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에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1, 2번, 23번, 1004번, 1500. 네, 정답은 3번, 1000. 왜 정답일까요? 누전경보기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최대치가 1A, 그러니까 1000mA 이하여야 해요.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1번 1mA는 너무 작고 2번 20mA, 4번 1500mA는 실제 기준인 1000mA, 즉 1A보다 작거나 큰 오답 숫자예요.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감도 조정 장치는 이 정도부터 올려라 하고 민감도를 맞추는 장치예요. 너무 민감하면 오작동, 너무 둔하면 위험을 못 잡아요. 이 문장으로 외워보세요. 감도 조정 최대치는 딱 1A, 즉 A학점 1000mA 넘게 조정하면 재수강 확정. 그럼 키워드 카드로 넘어가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볼게요. 1위 키워드는 감도 조정 장치입니다. 이 정도부터 올려라 하고 민감도를 맞추는 다이얼이에요. 2위 키워드는 최대 1A, 즉 1000mA입니다. 다이얼을 아무리 돌려도 못 넘는 최대 눈금이에요. 3위 키워드는 밀리암페어 단위입니다. 1A는 1000mA, 큰 단위와 즉 암페어, 작은 단위, 즉 밀리암페어 관계처럼 단위 변환만 조심하면 돼요. 정리한 키워드로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도 조정 장치가 민감도 다이얼이라는 걸 떠올리고 그 다음 최대값 기준이 1A라는 걸 확인, 마지막으로 단위를 밀리암페어로 바꾼 1000mA를 답으로 고른다. 여기까지 61번부터 80번까지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스무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내용도 이렇게 하나씩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은 자기 전에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시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는 문제로 또 만나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